안녕하세요. 코빗의 민입니다.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다가왔는데요.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빗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인 울트라 코리아 2022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NFT 패스 알고 계시죠? 어느덧 울트라 코리아 2022는 내일부터 양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코빗을 통해 아시아 최대의 EDM 페스티벌에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코인 위클리 22회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5.0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더리움 가격은 21.14%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리플의 경우 SEC와의 소송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24.33% 상승했으며 리플 이외의 많은 메이저 가상자산들이 하락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지난주 공포 단계에서 이번 주 극도의 공포 단계로 변화했습니다. 그럼 코빗 거래소 가격 등락률 차트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컴백스 파이낸스이며 전주 대비 46.71% 상승했습니다. 또한 금주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인덱스 코퍼레티브로 전주 대비 97.19% 하락했습니다. 순위별로 차트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SEC와 리플의 소송입니다. 드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 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진행된 약 2년에 걸친 소송전이 끝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SEC와 리플은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판사에게 약식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양측은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소송 일정과 결과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이번 주 SEC와의 소송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24.33%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초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 CEO인 페리안 보링은 SEC와 리플의 소송은 법원이 디지털 자산의 법정 프레임워크를 정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책 위반자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소송의 해결이 가상자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연 소송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상자산 국정감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해 국감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국감으로 잠철됐으나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는 연이은 사건 사고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99% 대폭락을 몰고 온 테라 루나 사태로 투자자 보호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금융당국이 8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 거래가 코인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정책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일반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테라 루나 사태 당시 상장 및 상장 폐지 과정에서 각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움직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들의 국감 소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신청이 이날 마감된 후 오는 27일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일반 증인 신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현재까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거래소들은 회사별 대응과 함께 닥사 차원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공개와 함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데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이 포함됐는데요.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성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ICO 여건 조성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의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으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 상장, 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 법안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안에서 대체불가 토큰인 NFT는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상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을 살펴보는 코인 위클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